(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신부로에 있는 양옥집에 국내,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각지에서 온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한 대표자는 현순, 손정도, 신익희, 조성환, 이광, 조소앙, 김대지,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조완구, 신채호, 김철, 선우혁, 신서구, 조동호, 여운형, 김동삼, 백남칠, 남형우, 한진교, 진희창, 이광수, 최근우,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창훈, 이렇게 29명이었습니다. 지난달 3월 1일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통해 우리는 독립국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면 좋겠습니다. 소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의 명칭이 임시의정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2인을 선거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할 것을 개의합니다. 선거 방법은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의장의 이동영, 부의장의 손정도, 서기의 이광수, 백남칠이 단성되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나니 밤 12시가 넘어 4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영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제 임시의정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정부의 관제, 공무원 선출,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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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호를 정하는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국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대한과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경술련 대한제국의 군주가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들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제국이 사용하던 대한은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찬성합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데 찬성해 주셨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의제로 정부의 관제를 상정하겠습니다.
정부의 관제로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하고 정부의 부서로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교통 등 6개의 부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부의 관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결정된 관제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 국무총리의 이승만, 내무총장의 안창호, 외무총장의 김규식, 재무총장의 최재형, 교통총장의 문창범, 국무총장의 이동휘, 법무총장의 이시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헌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헌법 초안은 조소왕 의원께서 기초하셨습니다. 신익희, 이광수, 조소왕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초안을 심사하도록 한 후 이를 보고하게 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에서 세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공화제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럼 헌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헌법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헌법안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만장일치로 전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안이 통과된 것을 마지막으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친 것은 4월 11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4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립했고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는 독립국이기를 원합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 날이 왔습니다. 창을 열어 불을 들어 짙은 어둠이 내리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거리로 모두 나왔어. 하나둘씩 입을 열어 크게 노래를 부르자. 성난 함성이 소리 높여 독립을 갈망할 때 날선 총칼이 목이 쓴 채로 굴러 떨어질 때 새날이 오리라 새날이 오리라 새날이 오리라 우리의 새날이 발끝에 쓰러지던 눈물에 묻혀있던
짙은 어둠이 내리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리로 모두 나와서 하나 둘씩 입을 열어 크게 노래를 부르자. 일제의 탄압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우리 선열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독립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선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열들의 그 뜻은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선포하였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박유철 광복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의 일치로 중회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개성케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이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왕 황씨를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5년 4월 11일.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그날의 벅찬 마음으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가슴 벅찹니다. 먼저 이곳 효창원에 잠들어 계신 이동영, 김구, 차이석, 조성환님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강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임시의정원 여성의원 김마리아, 방순희님 등 임시정부를 이끄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독립유공자와 후손 여러분, 박유철 광복회장님, 김상길, 김우전, 김국주 전 광복회장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 백범 김구 기념사업협회 김형호 회장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한상 위원장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이종찬 위원장님과 추미애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이 국내와 해외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3.1운동에서 사명을 깨우치고 자신을 얻으신 선각자들께서 본국과 중국 각지, 러시아, 일본, 미국 등에서 상해로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반포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공화제 국채를 선포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약속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이라는 군대도 창설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 첫 문장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임시정부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상해에 도착한 그날 동포의 집에서 담요만 깔고 방바닥 잠을 잤다고 적으셨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김구 선생 등 수많은 분들처럼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으시거나 이동영, 이상용, 이회영 선생처럼 가산을 쏟아 부으셨으며 풍찬 노숙하시고 굶으시기 일쑤였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처럼 아예 목숨을 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총칼이 조여오고 독립운동의 열기가 퇴조하면서 임시정부의 권한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상해를 지키기 어려워지자 1932년 상해를 떠나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으로 전전하다가 1940년 중경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은 형언할 수 없는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백범일지는 중경에서의 생활을 침식은 짬짬이 하고 하는 일이란 오직 피난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염원대로 조국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임시정부에는 남과 북이 없었으나 해방 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조국 군단은 해방 이후 7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남과 북, 동포 모두에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지도자들께 몇 가지 크나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열들께서 목숨과 가산을 내놓으시고 조국 독립을 이루게 하신 빚입니다. 또 하나는 후대인 우리가 조국 분단을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빚입니다. 일촉즉발로 대치하던 한반도에 요즘 들어 남북 대화의 기회가 겨우 열렸습니다. 민족 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을 없애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언젠가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시정부 지도자들께 진 빚을 일부라도 갚기를 바랍니다. 임시정부에 진 빚은 또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임시정부 기념관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할 기념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충분히 발굴, 기록,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찾고 지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습니다. 정부는 애국 선열과 독립유공자의 보훈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수형 기록을 모두 조사해서 이제까지 묻혀 계시던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찾겠습니다.
광복군 총사령부처럼 유실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복원하고 다른 유적들도 세심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 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선열들이 꿈꾸셨던 대로 남과 북, 민족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가하는 통일조국을 이루십시다. 그렇게 해야 목숨과 가산을 바쳐 조국 광복을 이루신 임시정부 선열들께 겨우 보답하게 됩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신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꿈속을 가득 정처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한 소절입니다. 국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더라도 우리에게 애국혼을 불러일으키는 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몸부림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중 여기에 압록강을 마주한 2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조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남자. 그는 일제에 맞서 싸우고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 부인과 자식을 뒤로하고 중국 상해로 향하여 한인 애국단원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된 한인 애국단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독립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압록강을 마주한 가냘프지만 당찼던 세대. 그녀는 독립운동 자금을 숨기고 칠흑 같은 어둠 속 경비가 삼엄한 압록강을 가슴 졸이며 걸어갔습니다. 진흙과 자갈이 섞인 강변을 맨발로 걸어가는 게 조국의 암담한 현실 같았지만 돌뿌리에 치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차례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독립투사들을 다독이며 임시정부의 살림을 꾸리고 조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꾸며 타국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조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거사의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국내에서 모금한 군자금이 올 때가 되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너무 늦지 말아야 될 텐데. 오셨군요. 일제의 엄한 감시망을 피해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국내 상황은 어떻소? 많이 기다리셨죠.
일제는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고 탄압받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래도 우리에겐 독립이라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우리 동포들이 모은 군자금입니다. 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꼭 거사에 성공하리라. 우리가 꿈꾸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부모 형제가 노래하는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오래전에 너와 내가 꿈꾸었던 나라, 슬픔도 아름다웠지 희망 때문에. 오래전에 노래하며 꿈꾸었던 나라,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사랑만으로 세월이 흘러 변한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생각이 바뀌어 변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오래전에 꿈꾸었던 나라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없잖아. 오래전에 나누었던 아픔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순 없잖아. 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생각이 바뀌어 변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오래전에 꿈꾸었던 나라 잊을 순 없잖아, 버릴 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해에 자리 잡았으나 점점 심해지는 일본의 압박에 상해를 떠나 항주, 전장에 이어 중경까지 여러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27년간 산만리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영상 속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만세 선창에 따라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인생이 세계 무대에 발을 넣는 그런 시기를 당해버립니다. 그런 이 세계 당민족하고 당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